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한 경제학자를 향해 가난한 사람과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윤건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병호 후보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가 오차범위 밖 우세, 충북교육감 후보들은 오차범위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이 정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청주에 있다 보니 러닝메이트 경쟁이 치열합니다. 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내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 선거가 끝난 뒤에 폐기된 전례가 있다 보니 과연 누가 약속을 지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진균 후보의 전격 자진 사퇴로 충북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현직과 도전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3자 단일화 협상 결렬에 책임을 두고 다투던 김진균, 윤건영 두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김진균 후보가 전격 사퇴하고 양자 단일 후보인 윤건영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후보는 현 교육감을 꺾으려면 3자 단일화만이 진정한 단일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충북교육 변화와 발전을 위해 후보 사퇴와 윤건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추락한 충북교육을 되살리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사퇴를 결심하였으며 윤건영 후보가 충북교육감에 당선되도록. 윤건영 후보는 신미보 후보와의 양자 단일화에 이어 이번 김 후보 사퇴로 3자 단일화를 완성해 현직 김병호 후보의 유일한 맞상대가 됐습니다. 현 교육감의 독단적 교육 행정에 우려를 금치 못했던 뜻 있는 도민 여러분의 여망이 이제 하나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일화 중재를 주도한 이규용 전 충북교육감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8년 충북교육을 비판하며 반대표 집결을 호소하는 등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셋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음을 맡은 것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제가 앞에 나섰습니다. 3자 단일화로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를 받게 된 현직 김병우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견제하고 학력 저하만을 문제 삼는 상대 후보는 20세기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본격적인 네거티브 응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에는 좌우는 없지만 앞뒤는 있다 하는 걸 다시 좀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충북교육의 비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 충북교육감 두 후보는 오는 26일 저녁 충청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MBC 충북이 중계방송하는 선거 전 마지막 토론에서 대격돌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충북도지사는 김영환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충북교육감은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27.8, 국민의힘 김영환 42.8%로 오차범위 바뀐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는 20.2, 모르겠다는 9.2%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노영민 후보는 40대에서 김영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 노영민 25.2, 김영환 47.2%를 기록했습니다. 충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김병우 23.3, 윤건영 18.7%로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기 직전 조사라 김진균 후보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 없다가 30%를 넘었고 모르겠다도 18.6%로 둘을 합치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진보와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진보 성향 25.4, 중도 성향 15.1, 보수 성향 28.9%를 기록해 진보와 보수가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과반인 55.4%를 기록했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5.3%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망도 긍정평가 61.1, 부정평가 31.1%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8, 국민의힘 47.2, 정의당 2.9%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비롯한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휴대전화 면접조사로 충북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여야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이 정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 유권자 절반 정도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 보니 역대 선거에서도 같은 당 소속의 동반 당선이 두드러졌는데요. 우리의 조합이 낮다는 말 그대로 최적의 러닝메이트 경쟁도 치열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와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가 10대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 청주에서부터 충북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100만 청주, 200만 충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가장 앞에는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연계한 청주 지하철 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청주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청주에서 강남의 편의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정과 시정의 협력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력과 중량급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이라는 조합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후보와 제가 협력한다고 하면 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도 공동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철도, 항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주를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라는 답을 얻어냈다며 여당의 강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지역은 해제될 것이며 그 시기와 절차가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한 중량급 정치인이 도정을 맡고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행정가가 시정을 맡으면 행정 경쟁력도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도정, 시정을 직접 일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도정과 청주시정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양측은 공동 공약과 정책을 같은 날 같은 시각 발표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역대 7차례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후보가 함께 당선된 적은 5번에 달합니다. 충북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 보니 러닝메이트로 호흡을 잘 맞춰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군다나 대선 직후 치러지며 정치적 색채가 강해진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전체 선거 구도를 견인할 동력 가운데 하나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박세복 영동군수가 조기 퇴임했습니다. 박세복 군수는 새로 영동군을 이끌 후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오늘 퇴임식을 갖고 다음 달까지의 임기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민선 6, 7기 재선에 성공한 박군수는 8년 재임 기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과 영동군 사상 최대 국책 사업인 양수 발전소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세복 군수는 처음 군수직을 시작할 때 3번은 안 된다던 자신의 말을 실천할 때가 됐다며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모 단체장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지난 3월과 4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11만 7천여 건의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발송 비용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예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약이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출산과 관련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인데요. 번번한 산부인과가 없어 주로 원정 출산과 조리를 해야 하는 지역의 후보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역시 실현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 아동과 여성 특화 공약으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 토탈케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토지 예산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아무래도 시내권에 좀 시내 약간 외곽 뭐 어디 좀 경치 좋은 외곽권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10월쯤 부지선정해서 내년 사업비 마련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끝나는 걸로. 이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역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나마 최선이란 설명입니다. 20실 규모 내지 한 25개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위치는 저는 지금 모산동 쪽에 그쪽에 이제 그 산부인과가 좀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음성군수 후보는 음성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만큼 금왕에 3층 규모 건립계획이라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 역시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혁신도시 내에 내 집 앞 군립 산후조리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인구 3만 소규모 군단위 지역으론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국민의힘 송인원 괴산군수 후보 역시 같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의 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출산율에 후보들이 앞다퉈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충북도지사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은 선거가 끝난 뒤 2차례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청주 충주에 사설 산후조리원이 있고 저출산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빈 공약으로 표만 얻어가면 그만이라는 지사님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결국 공공의 재정 투입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재정 투입이 당연하다는 지역의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설립된 12개 공공산후조리원 가운데 상당수가 수익성과 예산 확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한 법안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약속을 지킬지 또 누가 실현시킬지 선거 이후 행보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북도 내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선관위 잠정 집계 결과 교육감을 제외한 6개 선거, 103개 선거구에 34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시장군수 선거가 2.63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4명을 뽑는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2.25대 1로 뒤를 이었고 31명을 뽑는 도의원 지역구 선거가 2.03대 1, 시군의원 지역구는 1.77대 1 등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충주시장과 증평군수 선거구로 4대 1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제천시 두악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2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원, 소방 인력 등 50여 명이 투입된 끝에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산림 0.0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한수면 청풍호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자신의 배를 가지러 간다며 제트스키를 몰고 나간 70살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에 따라 인력 40명과 드론, 수중 탐색 장비, 수색견 등을 투입해 나흘째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A씨가 탄 제트스키는 출발 지점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소지품과 옷까지는 건너편 호숫가에서 발견됐습니다. 2달 전 발생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내부에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책임 소재와 실화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감식에서도 열선이 유력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 개막하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실행 계획이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실행 계획 보고회에서 탄소 중립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북이 유기농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북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범국민적 설명회 등을 통해 붐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엑스포 사전 행사로는 7월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D-100일, 8월에는 전국 휴양지에서 D-50일 기념 행사를 열고 괴산군에서는 D-30일 사전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충북이 SKT 이프랜드를 통해 가상공간 소개팅 프로그램인 두근두근 메타데이트를 선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MZ세대들을 겨냥해 남녀가 서로 탐색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MBC 충북 유튜브 안녕 MBC 충북 채널을 통해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업로드됩니다. 김영수 뉴미디어 팀장이 기획 연출을 맡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SKT 이프랜드의 기술 지원을 받아 올 하반기 정규 콘텐츠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종에서 청주 도심으로 진입하는 만성 정체도로가 확장됩니다. 청주시는 세종 청주로와 맞닿는 석곡부터 중림교차로까지 1.5km 구간에 극심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4년까지 1단계로 180억 원을 들여 각 시종점 교차로를 중심으로 2개 지점, 580m 구간에서 현재 4개 차로를 6개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